자, 우리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 내에서 롤의 정리가 성립하게끔 하는 C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C의 존재성을 먼저 보이도록 할게요. 자, C의 존재성을 보이게 되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만 보이는 거예요. 자, 먼저 fx는 다항함수니까 자, fx는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0과 자, 2에서 일단 연속이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fx는 자, 열린 구간 0과 2에서 미분 가능도 맞나요? 자, 미분 가능도 맞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일 거냐면 0과 2를 각각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f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0이고 여기 0이니까 0이 나오죠. 그쵸? 자, f2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여기서도 0이 나오죠. 즉, f0과 f2가 같게 돼요. 즉, 양끝값의 값이 같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롤의 정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자, f'C가 자, 0이 되는 자, 이것인 C가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열린 구간 0, 2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존재성을 먼저 찾아줘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존재성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값이 실제로 어떤 값이 되는지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C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C의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해요. 자, 그러면 f' x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자, 그럼 여기 미분해 주면 플러스 2가 되죠. 그쵸? 자, 여기서부터 이제 f'C를 찾아주면 돼요. 자, f'C는 x 대신에 c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2가 되죠. 됐나요? 자, 이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것만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2c를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자, 2c는 2가 되죠. 따라서 c의 값은 1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C는 0과 2 사이에 존재를 하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지금은 굳이 C의 값만 찾으면 0, 1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보이는데 왜 굳이 찾아주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문제의 특성이에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함수를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주니까 C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원래 이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를 했을 때는 특정한 값을 찾는 형태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원래는. 자,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값이 실제로 0과 2 사이에 존재한다.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값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 형태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좀 쉬운 형태로 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좀 복잡한 형태로 되면은 이 값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문제 2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C의 값만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내용을 생략을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증명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 자, 이렇게 직접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보면 C의 값을 찾는 거니까 이 함수를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에 c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f'c를 써줄게요. 자,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되죠. 자, 이것이 0이 되게끔 하는 c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이 되게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c를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자, 2c는 4가 되죠. 따라서 C의 값은 2가 되고 그 2는 실제로 1과 3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것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주시면 f'x는 자, 여기 위에 거 미분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지 말까요? 자, 여기서 이제 f'a를 계산해 볼게요. 미안해요. f'c를.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3c 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3에 c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나요? 그쵸? 자,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게끔 하는 자, 그런 c값만 찾아주면 되죠. 자, 따라서 이걸 다시 쓰게 되면 c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C 플러스 1과 C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의 값은 1과 또는 C의 값은 마이너스 1. 이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C 값을 설정해버리면, 자, 이 C는 0과 루트 3 사이에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값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C는 1이다. 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평균값 정리라는 거예요. 자, 거기 73쪽에 있는 탐구학습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자, 다 읽고 해결해 봤나요? 자, 이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 형태예요. 그쵸? 자, 이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 거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이 그래프 내에서, 자, 이것을 두 개를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직선 하나를 만들게요. 자,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하게끔 해서 이것을 계속 이동을 시켜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쭉 이동하다가 접하게 되게끔 하는 직선을 하나를 찾았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서. 자, 그래서 접하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접하게 하는 부분 찾았나요? 자, 그럼 이 직선을 우리는 L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요. 자, 이 직선 L은 여기 있는 직선과 당연히 평행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AB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A에서부터 B까지 연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가로 길이 어떻게 되죠? 자, 0부터 해서 3까지죠. 자, 그래서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자, 3 빼기 0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3 마이너스 F0을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자, 이거 다 계산해봤죠? 자,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1이 다 나왔나요? 그쵸? 자, 1이 나왔어요. 자, 근데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접하게끔 하는 이 점 있죠? 자, 여기서의 X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C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C라는 값은 0과 여기 있는 0과 그리고 3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되는 C의 값을 실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기울기가 1인 거 찾았죠? 자,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은 건데 이게 지금 1이라는 상태예요. 맞나요? 자, 기울기는 1이고, 자, 기울기는 1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같게끔만 놓아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F'X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2X-2가 되죠. 자, 그러면 F'C는 2C-2가 되는데 이게 1이 되게끔 하는, 자, 이것을 찾아주면 돼요. 즉,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런 식이 나온 형태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되는 C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는 3이 되니까 C의 값은 2분의 3이 돼요. 자, 그러면 C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살펴본 게 바로 그 유명한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변화율을 구해요. 즉,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 평균 변화율이 F'C 이퀄 평균 변화율이 되는 그런 C가 0과 3 사이에 존재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한 번만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점 A랑 B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주면 이 기울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 기울기가 유지되게끔 해서, 자,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점에 X 좌표가 C가 되고 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일단은 연속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열린 구간 AB 내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 값. 자,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자,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같게 되게끔 하는, 자, 그런 C가 존재합니다. 자, 이건 순간 변화율이죠. 자, 이 두 개가 같게끔 되는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개. 그쵸? 자,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증명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롤의 정리를 써서 증명을 해요. 자, 근데 거기 교과서 몇 쪽이죠? 73쪽인가요? 자, 73쪽, 다시 74쪽이죠? 자, 74쪽에 보면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 증명의 대표적인 아이디어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한 이 하얀 색깔 직선을 우리는 gx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설정할 건데, 자, hx라는 것을, 자, fx에서 gx를 뺀 걸로 설정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롤의 정리를 쓸 거예요. 자, 그럼 롤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두 개의 높이가 같아야 되죠. 자, 두 개의 높이가 같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높이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도 높이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자, 여기 두 개 높이가 다를 수도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x랑 이 직선 gx의 차이를 보면, 자, 여기 fx랑 gx랑 같게 되죠. 여기도 fx랑 gx랑 같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두 개 각각의 높이는 0이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도 두 개 fx랑 gx의 차이는 0이고 여기 두 개의 차이에서도 0이에요. 자, 그러니까 높이가 0으로 되게끔 맞춰지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hx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됐을 때 a 값과 b의 값을 대입했을 때 둘 다 0이 돼요. 그래서 ha는 fa 빼기 ga니까 당연히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자, b에서도 대입을 하면 여기가 당연히 0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개의 높이가 같으니까 롤의 정리를 써주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자, 이런 아이디어로 할 건데, 자, 그러면 실제로 fx와 gx의 차이를 이용한 함수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거에서 높이 차이를 계산하죠. 자, 이렇게 높이 차이를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높이 차이를 계산해서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fx가 g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꺾어준 형태랑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처음에 a 값과 b 값을 여기 설정을 해요. 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fx가 gx보다 이쪽 부분에서 낮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낮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쪽 부분에서 fx가 더 크니까 차이가 당연히 fx는 양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서는 fx가 더 크게 되는 부분이고 여긴 더 작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나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fx랑 gx의 차이나 합, 곱을 이용해서 함수를 그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그려야만 푸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게 되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만 알려줄게요. 자, 이것을 우리는 hx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높이가 같으니까 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h'C가 0이 되는 C가 어디에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개가 존재해요. 그쵸? 자, 그럼 h'C를 풀어주게 되면 f'-g'C가 돼요. 그쵸? 자, 여기서 g'C를 계산해주게 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증명이 완료되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냥 아이디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제 2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제 2번도 앞에서의 평균값 정리랑 그 다음에 롤의 정리, 사이값 정리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자,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특정한 값을 찾는 문제가 원래는 아니에요. 자, 특정한 값을 찾는 것보다는 자, 이 구간 사이에 어떤 값C가 존재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C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이는 게 바로 이 평균값 정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주게 되면 사실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편해요. 자, 근데 이것을 한번 보일 건데 뭘 보일 거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C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자, 이것만 먼저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일 거는 그 C 값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자, C의 존재성만 증명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자, 평균값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면 돼요.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자, 이것만 써주면 사실상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 fx는 다항함수이죠.
자,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다친 구간 A, B에서 자, 연속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하게 돼요. 자, 맞나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를 일단 적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뭘 찾을 거냐면 평균 변화율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변화율을 찾아주게 되면, 자, 평균 변화율은 자, 1과 4 사이에서의 값으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1과 4 사이에서로 찾게 되면, 자, 분모는 자, 두 개의 차이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분자에서는 4와 2를 그대로 쓸 건데 F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찾게 되면 분모는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 F4랑 F1을 각각 계산해 볼 건데, 자, 여기다 4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16이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3이죠. 자, 플러스 3에서 2를 빼주게 되니까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자, F'C가 여기 있는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게끔, 자, 이것인 C가 열린 구간 1과 4 사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C의 존재성을 찾는 문제이고요. 자, 이렇게 증명을 하시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과정을 따라서 증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C의 값을 실제로 찾아라. 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의 값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찾냐면, 자, 방금 했던 것처럼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값이 되게끔 하는, 자, C를 직접 찾아주는 거니까 이 등식만 만족시키는 C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뭐가 되냐면 이거 미분할게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거 미분하면 플러스 4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C는 마이너스 2C 플러스 4가 돼요. 자, 근데 그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우리는 찾아주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이 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C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겨주니까 5가 돼요. 자, 따라서 C의 값은 2분의 5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 값은 2분의 5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C값은 1과 4 사이에도 존재하게 되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이제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C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C의 값을 찾아보라고 한 문제이죠. 자, 그럼 우리 이 C값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먼저 평균 변화율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을 찾게 되면, 자, 1과 5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찾는 거니까 당연히 분모에서는 5 빼기 1을 넣어줘야겠죠. 그쵸? 여기 두 개 차이. 자, 그 다음에 5 빼기 1 그대로 유지했으면 여기는 똑같이 써주되 F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당연히 4가 나오게 되고요. 분자값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는 F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 X에다 5를 대입하니까 25 빼기 10이죠. 그래서 여기는 1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해주게 되면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음의 부호 붙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이 값은 4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줄 거냐면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F'X라는 거는 2X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F'C 값은 2C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4랑 같게끔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 C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보면 이 C는 6이 되니까 C의 값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그 C가 3이 되는 것은 실제로 1과 5 사이에 존재도 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변화율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을 찾게 되면 자, 여기 0부터 3까지니까 분모는 3 빼기 0이니까 3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3 빼기 0이라 쓸까요? 자, 여기는 F3 마이너스 F0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분모는 당연히 3이 나올 거고요. 자, F3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 3 대입하니까 27이죠. 그쵸? 자, 27 플러스 3이 되니까 27 플러스 9가 되니까 36이 되겠죠. 자, 그럼 0을 대입해보면 0 더하기 0이니까 여기는 0이 돼요. 맞나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 값은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쵸? 그 다음에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를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 미분하면 3X 제곱. 그쵸? 자, 여기 미분하게 되면 플러스 3이죠. 자, 이 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F'C는 뭐가 되냐면 3C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건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12랑 같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양변을 다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C제곱 플러스 1은 자, 4가 돼요. 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C제곱은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맞네요? 자, C제곱이 3이면 C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C는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C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정답일 수도 있고 하나만 정답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1과 5 사이가 아니라 여기죠. 0과 3 사이죠. 자, 0과 3 사이에서의 구간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값은 안 되고요. 당연히 이 값만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절대로 이거 낚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예제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은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자,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평균값 정리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A, B의 모든 X에서 자, 미분한 값이 0이 나온대요. 그쵸? 자, 미분했을 때 다 0이 나오게 되면 도함수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상수함수가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에 대한 증명 과정은 두 가지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에 있는 방법인데요. 자, 먼저 이것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Y축과 X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함수를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자,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그냥 B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를 놓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보이고 싶냐면 자, 여기서 만약에 평균값 정리를 쓰게 되면 B-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당연히 어떤 특정한 F'C가 되게끔 하는 C가 존재하죠. 맞나요? 자, 근데 이거 어차피 계산해봤자 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양 끝에만 볼게요. 자, 이것은 0이 되니까 자, 여기 이 값은 0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럼 FB는 FA가 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죠. 즉, 여기 양끝 값이 높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이 B라는 부분을 제가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이것을 지금 보이고 싶은 건 fx 값이 상수함수가 나온다. 특정 상수죠, 이게. 자, 이게 특정한 상수예요. 자, 이런 상수가 나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b를 다 바꿀 거예요. 자, 뭘로 바꾸면 될까요? 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상수니까 여기를 다 x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간을 A에서부터 짧은 구간 X까지로 설정을 해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만족시키는 0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끝의 점은 무조건, 자, 오른쪽 끝의 점은 왼쪽 끝의 점의 높이랑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X값만 자유롭게 변화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성립하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평균값 정리에서 성립해서 이게 되고, 이 값은 0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면 fx는 fa가 나온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것이 바로 증명 과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x값을 설정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x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자, x는 부등호로 설정을 할게요. 자, a보다 일단 커야 돼요. 자, a보다는 크고 x를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 이것인 임의의 x를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작은 구간 내에서 자, 그러면 함수 fx는 자, 작은 구간 내에서 일단은 연속이 되겠죠. 여기서 연속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자, 열린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이것을 써주면 자, 여기 분모에 들어갈 것은 x-a죠. 자, 평균 변화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서는 fx-fa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것이 뭐랑 같게 되는 부분이냐면 f'C가 되게끔 하는 자, 이런 C가 반드시 하나가 존재하죠. 어디에 존재하냐면 A에서부터 X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네요. 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뭘 보일 거냐면 자, 지금 여기 f'C는 당연히 0이 돼요. 왜냐면 여기 기본 조건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값이 0이라 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 값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쓸 거냐면 자, f'C는 0이기 때문에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값도 0이 돼요. 그래서 fx-fa를 x-a로 나눈 값도 0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x-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죠.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fx-fa 자체 분자값이 0이 되니까 fx는 f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모든 값에 대해서 다 fa가 나왔죠. 따라서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결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여기서의 x는 자, 여기서의 x는 어떤 값이냐면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fx는 fa죠. 그쵸? 그럼 fa를 만약에 특정한 값 k라고 설정을 하면 상수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것이므로 자, f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증명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x라는 것을 a와 b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하나 일단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사용을 해서 fx랑 fa랑 같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증명 내용은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귀류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귀류법 혹시 다 기억이 날까요? 뜻을? 자, 귀류법의 뜻은 뭐냐면 자, 귀는 다가가다, 돌아오다 이런 뜻이죠. 자, 돌아올 건데 어디에 돌아올 거냐면 오류를 통해서 돌아올 거예요. 자, 오류에 다가가는 그런 증명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부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를 부정한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모순점을 찾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자, 모순점을 찾을 건데 그 모순점은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찾겠죠. 자, 이렇게 모순점을 찾아서부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좋은 증명 방법인데 자, 왼쪽 거에서는 이렇게 x값을 임의로 제가 설정하고서 그 안에서 평균값 정리를 잡아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귀류법을 통해서 모순점을 찾게끔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3번은 예제 3번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도 보면 예제 3번을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보면 자, 위에랑 아래 부분 차이점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차이점만 찾게 되면 자, 여기는 fx였는데 여기는 두 개의 함수로 나와요.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는 미분한 값이 0이었는데 여기는 미분한 값이 두 개가 같게끔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위에는 상수함수였죠. 자,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자, 상수함수 대신에 fx랑 gx의 차이는 c가 된다. 자, 이런 차이로 주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통점으로 맞춰줄 거예요. 자, 어떻게 맞출 거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의 식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아래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식이, 자, f'x 마이너스 g'x로 바꿔준다면 이 값은 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위의 부분과 아랫 부분의 모양을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자, 이 부분도 여기랑 비슷하게 맞춰주게 되면 여기 있는 gx를 반대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는 뭐가 되냐면 c가 되죠. 즉, 이 함수는 상수함수다 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을 자, 각각 둘 다 바꿀 거예요. 여기를 hx로 바꾸고, 자, 이 값을 미분한 게 여기니까 h'x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그러면 h'x는 0이 되면, 자, hx는 특정 상수가 된다. 위에랑 완전 똑같아지죠. 자, 이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서, 자, 먼저 fx랑 gx를 놓고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hx라는 함수를 넣을 건데, hx를 fx-g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 이 hx라고 하면 일단 이것도 그냥 친절하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hx라는 것은, 자, 닫힌 구간 내에서, 자,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 자, 이거는 왜 성립할까요? 자, 이것이 성립하는 이유는 연속함수의 성질 때문과,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성질 때문이죠. 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되면, 자, 두 개의 합이나 차, 곱, 이런 거에서도 다 연속이 되죠. 자, 그리고 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합과 차에서도 미분 가능이 되죠. 자, 그래서 두 함수의 성질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 내용을 추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h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있는 조건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f'x는 0이죠. 자, 이거 대신에 이제 h'을 볼게요. 자, 그러면 h'x는 자, f'x 마이너스 g'x가 돼요. 맞나요? 자, 근데 f' g'x는 자, 여기서부터 이런 결론이 나왔죠. 따라서 이 값은 0입니다. 자, 이거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유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h'x가 자, 이 미분했던 값이 다 0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예제 3번의 2에서 자, 예제 3번의 2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냐면 자, hx는 자, 닫힌 구간 AB에서 상수함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수함수를 제가 편의상 C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hx를 편의상 C라고 설정하고 여기서 C를 상수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hx가 C라고 되어 있으니까 hx를 다시 첫 번째 식처럼 풀어볼게요. 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자, fx-gx는 C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gx를 이항하게 되면 fx는 gx 플러스 c가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hx를 f와 g의 차이라고만 두면 증명이 사실 끝나는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평균값 정리까지는 다 살펴봤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평균값 정리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했었죠. 자, 시험 범위까지는 일단 다 다뤄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내용은 당연히 문제풀이식으로 해서 자,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 주가 문제예요. 자, 온라인 기간이 있는데 그 온라인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할 거냐가 문제인데, 자, 선생님은 일단 4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었던 것들 있죠. 자,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 문제풀이식 수업을 좀 진행한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과제를 제출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고 그 내용을 매일매일 과제 제출로 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있죠. 자, 거기를 총 정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이 개념 정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자, 그냥 진도를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4단원까지 나갔지만 이제 5단원, 6단원, 2단원을 더 나갈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시험에 중간고사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진도를 더 나가서 이제 다음 기말고사 준비할 땐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선생님이 이렇게 실시할 테니까 여태까지 수업 이 내용들, 그래서 여태까지 쭉 수업했던 내용들 총평과 그 다음에 우리 오프라인 기간에 대한 내용,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이후에 온라인 기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시험 기간 대비를 온라인 기간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설문조사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